황준서의 재기 준비, 5kg 증량과 정우주표 슬라이더의 비밀. 세 번째 시즌에 거는 특별한 기대. 저도 올 시즌은 기대가 돼요. 황준서가 이 말을 3번 반복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21세의 젊은 좌완 투수가 자신의 세 번째 프로 시즌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보통 선수들은 겸손한 포부나 조심스러운 목표를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황준서의 반복적인 기대 표현은 그만큼 자신감의 근거가 확실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16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인근 칼국수집에서 열린 칼국수 팬미팅을 앞두고 황준서는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작년엔 세부 지표만 조금 좋아졌지만 첫 시즌과 거의 비슷해 너무 아쉬웠다. 는 고백은 그가 지난 2년을 얼마나 답답하게 보냈는지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이번 비시즌은 달랐다. 마무리 캠프부터 슬라이더가 많이 좋아졌고 이지풍 코치님 지도하에 살도 많이 쪄서 저도 올 시즌은 기대가 된다. 는 말에는 구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전체 1순위의 무게, 그리고 2년간의 좌절. 장충고 출신 황준서는 2023년 스타뉴스 주최 퓨처스 스타 대상에서 최고상을 받을 정도로 아마추어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다.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하나에 지명된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다. 전체 1순위라는 타이틀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다. 구단과 팬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르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하지만 프로 무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첫 시즌인 2024년 황준서는 36경기에 등판해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점 5.38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체 1순위 신인에게 기대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신인이니까, 첫 시즌이니까 라는 위안이 있었다. 2년차가 되면 적응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2025 시즌은 더 가혹했다. 똑같이 2승 8패, 평균 자책점 5.30, 승수도, 자책점도 1년 전과 거의 동일했다. 볼넷이 51개에서 26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전체적인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제구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은 줄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전반기와 후반기의 극명한 차이, 체력이 문제였나? 황준서의 두 시즌을 분석하면 공통된 패턴이 발견된다. 전반기에는 그럭저럭 버티다가 후반기에 급격히 무너지는 것이다. 2024년 전반기 평균 자책점 4.77에서 후반기 7.27로 상승했고 2025년은 더 심각했다. 전반기 3.15에서 후반기 8.72로 거의 3배 가까이 악화됐다. 전반기 성적만 보면 훌륭한 신인 투수였지만 후반기까지 합치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야구계에서는 즉시 체력 문제를 지적했다. 황준서의 마른 체형은 프로 입단 때부터 우려의 대상이었다. 고교 시절에는 짧은 시즌과 제한적인 이닝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프로는 다르다. 3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시즌이 이어지고 5일 로테이션을 돌며 규칙적으로 마운드에 올라야 한다. 단순한 기술이나 구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즌 내내 일정한 퍼포먼스를 유지하려면 탄탄한 신체가 필수다. 황준서 본인도 증량을 시도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인데다 훈련 강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체중이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코치진과 팬들은 살만 찌면 훨씬 좋아질 텐데 라고 아쉬워했지만 당사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비시즌의 변화, 5kg 증량, 인생 최고 몸무게 달성. 이번 비시즌, 황준서는 달랐다. 한 5kg 정도는 찐 것 같다. 지금이 최고 몸무게다. 라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5kg이라는 숫자가 일반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마른 체형의 선수가 근육량을 늘리며 5kg을 증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영양 섭취와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결은 프로틴이었다. 운동할 때마다 프로틴을 먹은 게 많이 도움이 됐다.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도 3, 4번을 먹었더니 찌더라. 는 황준서의 설명은 그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했는지 보여준다. 프로틴은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훈련 직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하루 3에서 4회 섭취했다는 것은 아침, 운동 전후, 취침 전 등 최적의 타이밍에 영양을 보충했다는 의미다.
이제 살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들을 수 있어서 좋다. 는 말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다. 2년간 반복적으로 체력 문제를 지적받으며 느꼈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호주에 가서도 계속 찌울 생각이라는 포부는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젝트임을 보여준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단조로운 투구 패턴. 하지만 황준서 본인이 진단한 핵심 문제는 체력이 아니었다. 바로 단조로운 투구 패턴이었다. 시속 140km 중후반대의 직구와 좌투수로서는 보기 드문 포크볼이 그의 주무기였고 여기에 커브를 섞어 던졌다. 초반에는 타자들이 적응하지 못해 효과적이었지만 시즌이 진행되며 패턴이 노출됐다. 특히 후반기가 되면 상대팀 타자들이 황준서의 구종과 배합을 눈에 익혀 공략이 쉬워졌다. 이는 많은 신인 투수들이 겪는 문제다. 처음엔 생소해서 타자들이 어려워하지만 데이터가 축적되고 영상 분석이 진행되면 약점이 드러난다. 투수는 끊임없이 변화구를 개발하고 배합을 다양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황준서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슬라이더였다. 그런데 이 슬라이더의 출처가 흥미롭다. 바로 1년 후배인 정우주다. 황준서는 많이 던져보면서 그립도 바꿔봤다. 우주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주의 그립을 잡고 던지니까 잘 되더라 고 밝혔다. 정우주는 2025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한화에 입단해 첫 시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신예다. 대표팀에도 발탁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그의 슬라이더가 특히 위력적이었다. 선배가 후배의 그립을 배운다는 것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황준서는 개의치 않았다. 실력 향상이 우선이었다. 이런 겸손함과 실용주의가 오히려 그를 더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다. 선배들의 성장, 후배의 성공이 주는 자극. 황준서에게는 참고할 만한 선례들이 있다. 선배인 문동주는 1차 지명, 김서현은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입단했다. 둘 다 첫 시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년차에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이는 한화의 육성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황준서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반면 1년 후배 정우주와 조동욱은 신인 시즌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우주는 대표팀 발탁까지 이루며 괴물 신인으로 평가받았다. 황준서에게는 일종의 자극제다. 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동욱이도 잘하다 보니 나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는 고백은 솔직하다. 이제 세 번째 시즌이니까 애취급 받지 않고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는 말에는 각오가 담겨 있다. 1. 2년차는 적응기로 봐줄 수 있지만 3년차는 다르다. 이제는 검증된 선수로서 팀에 기여해야 한다. 전체 1순위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을 이제는 자신감으로 바꿔야 할 때다. 황준서 선수의 스프링 캠프 훈련 성과나 한화 이글스의 다른 신예 선수들의 근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